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과 함께 꽤 큰 수익률을 올렸던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우선 이 제일모직이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네네.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좀 꺾이기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주가 네네.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8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공모가 대비 200% 이상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이제 금요일쯤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해외 지수 편입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겹치면서 네. 하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월요일 뭐 이렇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 정도에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지수 편입이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차익 실현이 좀 발생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삼성물산과 합병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이것들이 출렁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설이 조금씩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이 합병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금융투자업계나 아니면 재계 안팎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시나리오는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 얘기가 좀 강조가 되는 이유는 제일모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그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게 높은 주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 제일모직이 좀 더 주가가 높아야지 그 합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한마디로 삼성물산과 합병 시기가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지배 안정성을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한 2대1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주가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그 상반기 내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합병설에 대해서 삼성그룹 쪽에서는 아직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예, 뭐 특별히 이제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데요.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네.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 앞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 개선할 때도 그렇지만 네. 특별히 그 삼성 외로 좀 정보가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또 종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합병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높은 주가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네. 원인이고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상 이제 제일모직 지분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한 23%, 그리고 이서연 제일모직 패션 부분 사장이 한 7.75%,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또 7.75% 정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굉장히 지배 구조에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시나리오의 가장 좋은 그 방법인데,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4.1% 가지고 있고, 또 삼성 SDS의 지분을 17.1%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만일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지배구조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서는 것이고요. 네네.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아야 제일모직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합병 필요합니다. 비율이라는 걸 만들 때 네. 사실 말해서 이제 주가대로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에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좀 더 낮고 제일모직이 높으면 네. 주가가 그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따질 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이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 훨씬 더 그 삼성물산과 합병하는데 좀 더 시기가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개편되기 위해서 뭐 중간 지주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이제 문제는 삼성이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가 가장 나왔던 것은 3세 밑에 제일모직이 있고 이제 그 밑에 금융계열사라고 부르는 이제 삼성생명 등의 어떤 금융계열사 라인과 네.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제조업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융지주사 도입하는 것이 관련 법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독점 규제 및 이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라는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얘기하기를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삼성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식의 어떤 그 법률이기 때문에 삼성만을 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그 금융계열사나 이런 중간지주 회사를 설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주가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꺾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아까도 처음에 이제 얘기 네. 드렸지만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FTSE나 MSCI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물량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물량도 있는데 또 삼성물산과 합병이 좀 부담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데 네. 뭐 제일모직이나 지배구조를 위해서 물론 그 프리미엄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삼성물산이라는 업황 안 좋은 건설사를 합병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제일모직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입장에서 좀 나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반대로 키움증권 쪽에서 또 리포트를 내놓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이 최근까지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도 내놨고요. 또 이제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제일모직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에서 어쨌든 간에 우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장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그 김영준 센터장 인터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있다라는 분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분석은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만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팽팽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프리미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어떤 매매 공방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어떤 지배구조 방향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당분간은 오버슈팅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일모직이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이제 기자 쪽에서 조금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좀 풍문이 나오고 얘기가 좀 나오면 거래소 쪽에서 소위 말하는 조회 공시라는 걸 통해서 좀 더 확정적인 답변을 삼성 측에서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어떤 혼란스럽죠. 의견이나 이런 네.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제기를 했었는데 거래소 측에서는 이제 규정상 이제 거래소의 검토 또는 그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좀 실려야 이렇게 좀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조금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 아직까지 이제 거래소 측의 답변은 사실상 답변 공시를 한다 그래도 삼성 측에서 미확정 정도의 공시를 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또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뭐 삼성 그룹 내 관계자라든지 보다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조회 공시를 통해서 좀 더 확정적인 답변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 쪽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그래도 조회 공시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이게 사실상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네. 사실 인터넷도 있고 방송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도나 이런 그 미디어에 굉장히 다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 규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저희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옛날적인 그런 조금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충분히 또 거래소 측에서 공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지라는 규정은 있지만 네. 또 지면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기들도 좀 널리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좀
확실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다음 기업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 텐데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네네. 이거 어떤 기업이에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일단 중국 기업이고요. 네. 중국인데 저희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201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류나 네. 뭐 이런 패션 관련해서 좀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 정강이라는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지분이 이제 거의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최근 또 일주일 사이에 최대 주주가 3번이나 바뀌는 등 좀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최근 것만 살펴보신다면 그 2대 주주였던 이제 정금성 홍콩인인데요. 정금성 네. 씨에서 또 금융회사인 캘리버스톤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정금성 씨로 바뀌는 굉장히 지금 최대 주주가 빈번하게 바뀌는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캘리버스톤이라는 금융회사가 그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니까 12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4,000원 넘는 주가를 형성을 했다가 네네. 거의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넘게 하락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상환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지난해 말쯤에 네. 그 이스트 아시아가 이제 공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 자기 채권단인 그 현대증권 및 사인들이 담보권으로 제공되었던 이제 정광희 대표 소유 주식이 채권자 그 계좌로 이체됐다라는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그 일단 2012년에 그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네. 요때 이제 그 사채를 이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갚을 때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190억 원을 상환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송금 문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우리나라로 이 돈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네. 송금 문제 때문에 막히게 되자 그 채권을 못 갚게 돼서 이에 대한 담보로 맡겨뒀던 정광희 대표 지분을 이 채권단들이 들고 간 것이죠.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좀 못 갚을 상황이 완전히 좀 확실해지자 이걸 담보권을 들고 간 것에 이어서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팔겠다라고 이제 나서면서 최근에 이렇게 최대 주주가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그 송금 문제로 이 190억 원을 갚질 못했다면은 그게 이 회사의 어떤 돈벌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네. 게요. 왜냐하면 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가 네. 또 이와 비슷하게 과거에 채권단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됐었거든요.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중국 송금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제 외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거의 없어지고 최근에야 이제 송금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어떤 그 소액 주주들의 어떤 합의하에 그 삼자 배정으로 그 최대 주주한테 이제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최대 주주의 지위를 찾는 이 과정이 걸렸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중국 원양자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그냥 다 해주세요. 네네. 일단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도 그 똑같이 지금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네. 똑같이 중국 그 송금 문제로 인해서 이걸 갚지를 못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 채권단들이 담보권 행사로 이것을 장내 또는 장외에 다 매도를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장화리 대표라는 분의 지분이 거의 1%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회사는 있는데 최대 주주가 없는 뭐 이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주가가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 됐던 주가가 뭐 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네. 좀 난항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그 이 송금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또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똘똘 뭉치면서 임시주총을 열었고 이때 이제 그 장화리 대표를 대상으로 삼자 배정 이제 유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장화리 대표가 지분을 찾고 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스트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원형 자원이 한 1, 2년, 2년 가까이 겪은 이 상황을 이제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어떤 변화를 겪을지, 뭐 중국 원양자원처럼 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 흐름도 지금 뭐 준비가 됐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와 중국 원양자원 뭐 닮은 듯 안 닮은 듯 그런 사건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의 정광희 대표
정강휘 대표. 네네네. 이름 좀 어렵네요. 네네. 정강휘 대표의 지분이 채권단에게 넘어가면서 매도 물량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이런 식으로 담보권이 넘어가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들이 그 채권을 그 갚은 거에 대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사를 내보냈지만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담보로 이제 받은 그 정 대표의 채권단 그 주식들이 거의 다 이제 처분이 된 상태다. 아, 일단은 지금 총 5개 그 채권단들이 있는데 그 우리 종합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당 1,385원에 캘리버스톤이라는 금융회사에다가 장외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캘리버스톤은 장내 매도로 이제 좀 더 이 1,385원보다는 조금 더 그 주가를 좀 더 쳐서 네.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한 14억 원 정도를 차익을 얻은 셈이고요. 그리고 또 마이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또 캘리버스톤에다가 장외 매도를 하고 캘리버스톤이 또 장내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회사인 슈프리메산 같은 경우에는 JSNS라는 또 약간 그 경영 관리나 이런 회사인데 이쪽에다가 25억 원 규모의 지분을 넘겼고 또 JSNS가 지난 2일 지분 매각을 해서 차익인 14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대증권하고 현대저축은행이 이제 채권단, 나머지 이제 2명의 이제 채권단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910만 주가 있는데 그 중에 830만 주를 매각을 했고 장내에 매각을 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 80만 주는 이제 대주주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좀 특이한 경우는 여기서 뭐냐면 만일에 채권단들이 처음에 그 담보권을 지분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장내 매도를 하지 않고 장외 매도로 한번 어떤 금융회사한테 한번 넘기고 네. 이 금융회사가 다시 장내 매도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대증권하고 현대저축은행은 바로 그 자기들이 장내 매도를 시도를 해서 네. 수익을 얻은 반면에 이제 막 우리종합금융이나 마이에셋이나 슈프림에셋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다른 회사를 끼고 그 소위 말해 지분을 팔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바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 네. 노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한 번에 물량이 빠지게 되면은 네.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너무 주식에 좀 부담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자기들이 팔지 않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장외 매도를 하면은 자기들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팔고 넘긴 다음에 나머지 이 중간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씩 팔아라라는 식으로 네. 넘기지 않았냐라는 일단 이런 예측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장내 매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일단은 장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요. 공시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 주가 흐름은 다행히도 네네.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정광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에 네. 일단은 회사 측의 입장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분이 그 채권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채권은 그 정광희 대표한테 넘어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담보권을 들고 갔으니까 그에 네. 대한 빚인 채권은 정광희 대표한테 넘어오는데 문제는 이 채권이라는 게 발행 주체가 회사거든요. 네. 근데 회사의 빚을 그 소위 말해서 정광희 대표가 대신 갚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 원양자원하고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중국 원양자원도 이 같은 경우에 그 장완희 대표가 자기의 지분을 넘기고 그 나중에 이것을 회사의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네. 받아낸 경우거든요. 최근에 유중에 대한 그 자금도 그 구상권으로 이제 낸 것이고요. 음. 이 아마 이제 정광희 대표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단 자기 지분을 팔아서 채권을 갚고 네. 나중에 이것을 회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나중에 지분 되찾는데 뭐 자금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대표의 어떤 책임 있는 경영 방침은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제일모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민재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